네, 13번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김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셨나요? 예. 뭐 저희가 상호 신용금고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10년 주기마다 이렇게 이런 부실 사태가 불러와서 많은 피해를 이제 끼쳤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그래서 어떤 영업 목적이라든가 이 자본 뭐 조달이라 등등 제한을 둔 거로 보이는데요. 이걸 갖다 좀 이제 어느 특정 목적하에 이제 풀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뭐 초단기 자금, 콜론, 그다음에 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등등 이 정하는 신용 공여를 하겠다는데, 이 신용 공여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어느 기관일까요? 지금 거기 자세하게 그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신용 공여 대상이 신용 공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여기 저희 보시면은 하는 지준 예치금, 국채, 지방채, RP, 콜론,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에 속하지 않은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뭐 국채 경우 이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금융기관 발행 유가증권이 있으니 금융기관도 대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뭐 신용 공여의 그 한도랄까요? 그거는 혹시 설정이 돼 있습니까? 근데 이 개정안의 목적이 뭐 신용거래에서 불안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저희가 이제 RP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더 불안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물론 이제 법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거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이제 부실 사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뭐 좀 규제하거나 이렇게 그 한도를 정해놓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근데 한도라기 저희 그 일반적인 한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한도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종류를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한도는 이제 원래 한도대로 그냥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뭐 활용을 할 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뭐 지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한도는 마찬가지인데 저희 뭐 좀 추가적으로 이제 방법을 더 열거를 하는 건데, 이 방법 열거가 이제 약간 불안할 수가 있어서 명확히 이제 어떤 것이 된다라고 지금 명확히 규정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인터넷 전문은행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하고 나서 예컨대 뭐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뭐 콜론 같은 거를 막 차입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런 경우에 그래서 공격적인 대출로 인한 부실 사태화 이런 것은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그냥 감독하는 그런 체제로 계속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한도가 이미 있고요. 근데 시장 상황이 이제 불안하면은 차입하는 방법이 이제 좀 기존보다 좀 넓혀주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건전성 유지를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고 의무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막 이렇게 뭐 콜론이라든가 이런 거 뭐 신용공여를 받을 때 금융위원회에다가 보고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전부 보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도 금융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30이랑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남북협력기금법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까지는 어떤 분야가 주로? 요 취지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곳에는 이 지금 하려고 하는 환경화학,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이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근데 이제 기금법에는 문화, 학술 이렇게만 있었던 것을 기금법에도 교류협력법에 쭉 내시됐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예시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똑같이 쓰자라는 취지에서 기금법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아, 남북 협력 기금법이 있고 교류협력법이 있고요. 또 교류협력법이 예, 있고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에는 다 명시가 돼 있었는데 분야가 네, 기금법에는 몇 개만 있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다 옮겨서 명확하게 좀 하자 이런 같이 취지입니다. 이제 일치를 예, 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는 그렇습니다. 예. 거군요.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예, 남북 협력 기금이 지금 얼마 혹시 예산이 보통 저희들이 1조 한 3천 정도, 예, 4천. 1조 3천. 예. 남북 협력 기금도 마찬가지로 그 1조 3천억 예산에 다 들어 있는 거고요. 협력 기금 자체가 예, 협력 예, 기금법을 그걸 이제 운영하는 법이고요. 아, 지금 이제 그만한 예산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예. 그걸 일치하기 위해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별 이의는 없고요. 저는 36항 여쭤보려고 그래서 참 있었습니다.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 추서 진급을 했으면 그에 맞는 연금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걸림돌이 소방관, 경찰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거기도 혹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관, 경찰관에 대해서 소방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의원님께서 형평성을 자주 이렇게 제기를 하시니까 네.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통과가 되면 소급표가 혹시 있습니까? 예, 기존에 받던 분들과 또 새로 받게 되는 분들 사이에 지금 현재 입법에서는 소급표는 없는 거로 알고 소급표는 없고 향후의 순직자나 전사자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전직 지원 교육 성과 평가할 때 국방부 장관이 뭐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성과 평가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전직 교육을 할 때 전직 교육 대상자들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직 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전직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직이 되는 기관에서 어떻게 그 취업 성과가 있는지 좀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제대 군인 중에 취업을 자발적으로는 신고를 잘 안 하시니까 네. 그걸 갖다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또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사전에 얻을 수는 없나요? 전직하기 그 교육 전에. 과정에서요. 예. 의무적으로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전 동의를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의사 상관없이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강제한 건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전 동의를 얻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전직 교육 대상자들이 제한되고 저희가 전직 교육과 관련해서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법률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항구적으로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기한 제한 없이. 예. 네. 좀 더 답변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침해될 물론 상충될 동의를 염려는 얻어서 없습니까?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아 동의를 얻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51번 안건 관련해서 51항요? 예, 51항 예. 조성금 부과라고 하셨는데 조성금이 대략 뭐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로 부과되는지까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예, 저희들 한 톤당 한 0.5원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나오는 그 배출량이 한 710억 톤 정도 되는데요. 그럼 한 전체 다 합하면 한 350억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규모 자체는 저희들 일단 내부 자료고 그런 부분은 이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또 충분히 협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청하국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집단 소송도 과거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결과가 혹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소송 결과. 그에 대해서는 그 부분 아직 인지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지 못하셨나요? 예. 결과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성금 부과되면
혹시 기존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폐지되지는 않을지 하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만약에 수산자원 조성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 부분의 사용처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면 온배수 수온 상승에 따라서 이제 자원이 감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발전소 주변에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뭐 지역 발전이라든지 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가 분명하게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민들에 대한 뭐 개인 피해 보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면 바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바닷속 공공 조성이라든지. 부분 쪽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최강욱 의원께서도 그렇고 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예. 그 48항 안건에 대해서요.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네? 그 48항요? 49항. 예. 죄송합니다. 49항이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경.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보시나요, 해경 선장님께서는? 예, 경제수역업주권법 제23조에 보면 저희들이 실무상으로 해상에서 외국적 선박을 검색하고 납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에는 수사 절차로서 따로 뭐 관할 지청이나 지검에 따로 보고라든지 지휘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상의 지휘를 이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좀 개정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다만 근거하고 난 이후에 사건을 갖다가 좀 외국적 선박 같은 경우는 즉시 담보금을 부과하고 난 후에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가급 연합에 준해서 담보금 관련해서는 검찰에다가 석방을 하겠다라고 벌가급 납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그러한 절차는 지휘를 받되 저희들이 일반적인 검문 검색을 하고 납부하는 과정은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개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냥 약간 그 긴급한 행정명령, 맞습니다. 뭐 예. 행정행위에 가깝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개정하는 거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차관님 그 59항 학교 보건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보이는 거는 비용 부담 문제가 혹시 협의가 잘 되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지금 저희가 그 국민 건강 검진 구조를 보면은 그 영유아 단계하고 일반 성인 단계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가 있는데 학생만 이제 학교의 장애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연간 저희가 3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한 해에 한 410억 정도 이 검진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이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건보공단이 이거를 하게 되면 건보공단의 그 재원 부담을 그 추가 부담을 그 건강보험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학교에서 부담을 하되 업무만 위탁을 할 거냐 그 방식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위에서도 지금 건보법 개정안도 있고 또 사업을 위탁하는 법안도 최근에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그쪽 그 하고 조금 더 추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일단 건강보험공단 동의를 얻으신 건 아니고요, 그죠? 아직은 협의가 된 건 아니고 협의가 끝난 건 아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와 관련된 지금 맞습니다. 논의라는 말씀이시고 예,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학생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럼 예. 이법과 연계가 되는 거네요.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저희 법사위 전체에서 좀 더 예. 기다렸다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복지위 법안 논의하고 같이 예. 맞춰서 최종 결론이 그렇군요.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저도 그러면 저희 전체 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 문체부 차관님 그 안건 74번인데요. 이게 이제 대중골프장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예치금
네,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게 하거나 병설 못하면 예치금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이제 삭제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뭐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한 것은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예치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떤가요? 기존의 예치금은 그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해서 예치금 조성비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비 법인을 해서 4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 예치된 금액은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원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가로 구호를 하게 못 만들면 이제 예치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홀당 5억씩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예치금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치금으로 조성한 골프장이 남여주 레저, 그다음에 파주 컨트리 클럽, 한올 퍼블릭 개발해서 700억에서 231억 규모씩 그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고, 이 부분은 다 이제 그 조성비 부담 주체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면 그 예치금으로 대중골프장을 만들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중골프장의 소유권을 그 예치금을 낸 예, 사업자한테 예.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예, 줬습니다. 저희들이 돌려주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남는 것도 없고. 부담금으로 조성을 해서 만들었어. 그거는 원래의 조성비를 부담한 주체들에게 어쨌건 돌아갔습니다. 향후 앞으로 골프장을 없습니다. 예.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어쨌건 좀 더 자유롭게 예, 하는 그런 법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의원님 이게 병설 의무는 한시적으로 94년부터 99년까지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이 항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문화재청장님 네. 77번, 78번이 네. 이제 한 세트인 법안 같고요. 네. 79번이 이제 한 세트인 법안 같은데. 그 세계유산은 77번이고요. 78, 79 쪽은 자연유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77, 78이 네. 이제 네. 그 법정비 그 법률 체계 정비를 위해서 이제 두 법안을 갖다 그러니까 법률안을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79번은 자연유산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77에 대해서 지금 이게 김포 그 장릉 사건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유네스코의 그 여러 가지 그 저희의 그 규정과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게 다른 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발의를 해서 여기 맞춘 거지만 사실은 그 장릉에 대한 문제도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릉 사건 때문에 이제 이게 그때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이 됐고 그래서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영향평가 대한 영향평가 때문에 이제 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거잖아요. 세계유산 영향평가기관이 작성한 영향평가서, 네. 그다음에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도록 해서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걱정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이 물론 이제 그 뭐 외지 쪽이랄까요? 약간 그 저기 뭐 비개발된 곳에도 있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곳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울도 그렇고 뭐 수원도 그렇고 대도시에도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이 그 문화재 보존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문화 보존구역으로 굉장히 많은 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거기 이제 그거를 주민들이 수십 년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좀 그 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셨나요? 공청회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 지역이라든가 문화재 보호 구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내라든가 그 역사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미리 만든 그 법률에 적용이 되는 구역이 있고 조선왕릉 뭐 47기 구역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라는 이런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맞춘 건데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이렇게 같이 이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걸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이런 규제의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른 그 협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분 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수원 특례시에도 수원 화성이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 지자체 장께서는 이런 거에 대한 협의라든가 네. 이런 걸 갖다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고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불편 때문에 이건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네. 하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총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저희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볼 저희가 테니까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입증 자료와 함께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77, 78, 79번은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좀 지대해서 제 의견은 좀 이게 법안 이소위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78, 79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78, 79항은 자연사법 77, 네. 그다음에 78, 79. 예. 아니 그러니까 77은 지금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세계유산 영향 평가. 예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질의는 하는데 조금 전에 수원과 관련한 그래서 제가 이제 1분을 특별히 더 드렸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연유산원을 예,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예 78, 79는 그거 연계돼. 예 예. 일단은 예. 네, 권실성 의원님.